안녕하세요. 순비주의 제주 농부입니다. 오늘은 밭작물을 심은 제 텃밭에 나와 있습니다. 뭐 오이, 상추, 그다음에 가지, 그리고 여러 작물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데요. 자, 7월 중순에도 심으실 수 있는 작물들이 많습니다. 개중에 7월 중순 정도에 아니면 7월 말 정도에 심으셔가지고 추석 전에 수확해 주실 수 있는 작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작물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면서 7월 중순에 심으셔서 추석 전후에 수확할 수 있는 작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정말 무덥고 잦은 비가 지속되지만 뭐 병해충도 많지만 그래도 새로운 작물을 또 심어야지 이 추석 전 가을에 정말 풍성한 수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마 때 뭘 심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장마 끝나고 나서 작물을 심으려고 하시면은 그때는 굉장히 무덥고 그다음에 물을 주더라도 금세 증발이 돼서 정말 발화를 시키기가 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장마 끝나갈 무렵 지금 시기가 딱 적당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여러 가지 작물들이 있는데요. 한쪽은 이제 씨앗으로 심을 수 있는 작물, 또 한쪽은 모종으로 심으실 수 있는 작물 이렇게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 작물을 뽑아서 옮겨서 심어 주실 수 있는 작물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상추입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잘 돼 있어서 모종을 인터넷으로 그냥 클릭만 하시면은 배달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포장도 아주 꼼꼼하게 잘 해주세요. 그래서 상추를 구입하시되 여름 상추를 구입하셔서 심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 일주일 조금 넘은 상추입니다. 벌써 이렇게 상추가 자리를 잡고 이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여름 상추라 꽃대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 좀 웃자라는 건 있어도 그래도 칼슘제랑 뭐 억제제, 인산가리 정도 비를 연면 시비를 좀 해주시면 억제가 되면서 상추가 아주 잘 자라주겠죠. 이렇게 상추를 한쪽 편에 심어서 키워보세요. 보통은 봄, 가을에 상추가 잘 자라긴 하지만 여름에도 상추를 요즘에 키워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추를 한쪽에 이 정도만 심어 주셔도 아주 잘 자라고요. 그리고 한 모종을 심고 한 달 정도 후면은 꾸준하게 이건 이제 추석 전후 그 이후까지 수확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 추석 될 때쯤에 포기째 뜯어 드시던가 하시고 8월이나 9월 정도에 추석 때 이 선선한 기를 좋아하는 상추이기 때문에 모종을 심으시면은 늦가을까지 수확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여름 상추를 줄뿌림을 해줄 건데요. 지금은 땅이 촉촉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장마가 끝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비닐을 우선은 고랑을 치고 그다음에 한쪽에 이렇게 비닐을 찢어서 요 사이사이에 좀 이렇게 흙을 좀 파고 여기다가 씨앗을 줄뿌림을 해주셔서 싹이 나오면은 조금씩 뽑아서 솎아서 드시고 그다음에 크게 자라면은 포기로 수확해서 드시던가 아니면 이렇게 잎을 따서 수확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당근이나 아니면은 상추를 씨앗을 파종해서 한번 키워보세요. 풀이 하나라도 나오지 않게 해야 하는 그런 여름이기 때문에 풀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같이 이렇게 부직포를 먼저 덮어주시면은 풀이 없는 상태에서 작물을 심어 주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부직포를 지금 덮어 놓았죠. 여기는 이제 가을 작물을 심을 곳입니다. 우선은 풀이 나오면 안 되니까 부직포를 다 덮어 놓았어요. 여기는 마늘을 심은 곳인데 부직포를 먼저 덮어 놓고 다음 달 정도에 가을 작물 심을 밑거름 작업을 할 것입니다. 지금 씨앗이나 모종을 구입해서 심으시고 한 8월이 되면은 상추 모종들이 많이 나와요. 그때 상추를 심어 주시면은 상추 꾸준히 키워서 드실 수가 있어요. 이번 작물은 오이입니다. 오이도 품종이 정말 다양한데요. 대표적으로 백다다기 오이, 그 다음에 가시오이, 요거는 노각오이입니다. 이렇게 노각오이를 제가 심어준 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노각오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넝쿨을 따로 유도를 하셔도 되지만 모양을 특히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열매가 중후반기에 좀 늦게 달리기 때문에 우선은 넝쿨을 땅에서 그냥 자라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그냥 나중에 노각을 중간중간에 나온 것을 꼭 참외 수확하듯이 수확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녹균병 증상이 있었는데 지금 유황을 방제를 해줘서 지금 녹균병 증상은 좀 사라진 편입니다만은 한 일주일에서 열흘 간격으로 이런 오이는 녹균병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흰가루병, 이렇게 흰가루병 증상이 있어요. 이거는 꼭 방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심으실 수 있는 작물이 노각오이도 있고 그 다음에 백다다기 오이도 있을 건데요. 자, 지금 심어 주시면은 이게 고온에 잘 자라는 고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이제 자라는, 그리고 뿌리를 내리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부터 꾸준히 오이를 수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심는 오이는
씨앗보다는 모종을 구입하셔서 심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보시면은 오이 모종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흰가루병이 좀 있었는데 방제를 한 차례 해주니까 많이 사라졌네요. 요즘에는 약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농자재 잘 고르셔서 뿌리시면은 큰 걱정 없이 작물을 키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간격을 한 30에서 40cm 정도 간격을 띄워 주시고 모종을 좀 올려 주셔야 돼요. 위로 이제 키를 이렇게 줄로 이렇게 올려서 심어 주셔야 되는데요. 그것만 빼고는 키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인을 좀 해주셔야 되는 작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쉽게 키워서 드실 수 있는 대표적인 작물 중에 하나예요. 아마 지금 7월 달에 심는 게 마지막일 거예요. 아무래도 좀 날씨가 쌀쌀해지고 온도가 내려가면은 고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지금 심어 주셔야지 아주 왕성하게 잘 자라줄 것입니다. 오이도 마찬가지로 씨앗을 심기보다는 모종을 심어 주시는 게 빠른 수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정말 많은 맛있는 오이를 수확해서 드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백다닥이 오이고요. 요거는 노각오이입니다. 똑같은 시기에 구입한 거고요. 제가 일주일 정도 빨리 심었더니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따라서 요즘 시기에 장마이긴 하지만 그래도 잘 자라는 작물이 바로 이 오이입니다. 오이는 지금 심으셔서 추석 전에 정말 많이 따서 드실 수가 있어요. 이번 작물은 당근입니다. 당근은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많이 심으세요. 무더울 때 심는 작물 중 하나로, 그리고 선선할 때 수확하는 작물입니다. 이렇게 당근 지금 심어 주시면은 지금은 덥지만 수확할 때 정말 뿌듯한 게 이 당근 같아요. 당근 같은 경우에는 쏘금을 잘 해주셔야 되고 밑거름을 또한 넉넉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토양 살충제 조금 친환경 살충제 한 번 정도만 해주시면은 큰 어려움이 없는 작물 중에 하나가 이 당근입니다. 특히 장마가 끝나기 전에 씨앗을 뿌림을 해주시면은 이 땅이 굉장히 촉촉하고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덥고 그다음에 고온인 상태에서 씨앗을 뿌림을 해주시면은 물을 뿌리더라도 금세 물이 말라서 이 당근 발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마 끝나기 전에 당근 씨앗 뿌림을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며칠 후면은 장마가 끝날 것 같아서 당근 씨앗을 뿌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당근 밭을 만드실 때 두둑을 좀 높게 해주셔야 돼요. 당근 뿌리가 이 정도 깊게 내리기 때문에 두둑을 높게 해주시고 최대한 돌은 골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밑거름으로 퇴비와 그 다음에 붕사, 그 다음에 토양살충제 복합비료 정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평평하게 해주신 다음에 줄 뿌림으로 한 요 정도 한 30cm 간격으로 쭉 해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씨앗을 파종을 해주시면 되고요. 당근은 뭐로 이런 보통 당근이 있고 그다음에 손가락같이 얇고 긴 당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재밌는 당근이고요. 뭐 노랑 당근, 보라색 당근 등 많으니까 여러 당근들 한번 씨앗을 구입하셔서 심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당근이나 무 같은 경우에는 이 씨앗을 직파를 해야 되는 그런 작물 중 하나예요. 이 모종을 심거나 아니면은 옮겨주기 작업을 해주시면은 다리가 많아지고 잔뿌리가 많아지고 못생겨지게 됩니다. 따라서 당근은 무조건 직파를 잘 해주시고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한 두세 번 정도 쏘금을 해주셔야 돼요. 하지만 이런 손가락 당근 같은 경우에는 좀 작게 키우는 당근이기 때문에 이것은 쏘금을 하시지 않아도 쉽게 키우실 수 있는 아주 재밌는 당근입니다. 이번 작물은 쪽파입니다. 쪽파는 보통 8월 말에서 9월 초에 많이들 심으시는데요. 온도가 많이 떨어진 그때 심으시면은 그때는 뭘 해도 아주 잘 자라는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쪽파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도 재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추운 겨울이 아닌 이상 쪽파를 키우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종구를 구하실 수 있다면은 봄, 여름, 가을에도 심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5월 정도에 쪽파 종구를 이제 수확하시잖아요. 그 종구를 잘 가지고 계셨다가 지금 한 6월이나 7월, 8월에도 이 쪽파 종구를 심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 심는 쪽파는 좀 우짜라긴 하지만 그래도 이 여름에 이 쪽파 종구를 심어서 아주 쪽파가 비싸거든요. 이 시기에는요. 쪽파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이 쪽파를 6월에서 7월에 노지밭에서 정말 많이 심습니다.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래서 쪽파는 이렇게 지금 시기에도 종구를 많이 구하실 수가 있는데 5월 달에 수확한 종구를 심으시면 됩니다. 우선은 밑거름으로 토양 살충제를 꼭 해주셔야 돼요. 토양 속에 굼벵이나 고자리파리, 응리 등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런 벌레들 방제를 꼭 해주실 겸해서 토양 살충제를 해주시고 넉넉하게 한 1, 2주 전에 퇴비랑 뭐 붕사 복합비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심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쪽에는 비닐을 쳐서 이런 비닐로 이용해서 심으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부직포를 이용해서 요거는 당근을 방금 전에 심어줬는데 당근 심듯이 이렇게 줄뿌림을 해주셔도 되고 한 칸씩 한 칸씩 좀 간격을 띄워주셔서 심어주셔도 됩니다. 우선은 쪽파는 지금 시기에 여름 쪽파를 심는데 지금 이제 좀 덥고 습한 날씨에도 이 쪽파가 아주 잘 자라요. 제가 일주일 전에 쪽파를 심어줬었는데 그 쪽파 싹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꽤 빨리 자라는 쪽파이기 때문에 정말 빠르면은 한 30일에서 한 5, 60일 정도면은 아주 잘 자란 쪽파를 수확을 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전국까지 수확하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일찍 수확하고 그 다음에 8월 말이나 9월 초에 월동 쪽파나 김장 쪽파를 심으신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여름 쪽파를 심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장마 거의 7월 말이면은 많이 끝나잖아요. 뭐 장마 끝나기 전에 심어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이 추석 되기 전에 비싼 쪽파를 수확해서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쪽파는 제가 5월에 수확해 놓은 쪽파고요. 쪽파는 우선은 뭐 한 군형에 이 양파 비닐을 이용하신다면 한 군형에 하나 두 개씩 넣어 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건 한 두 개, 큰 거는 하나 정도 넣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렇게 잘라서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쪽파를 상단 부분을 한 5분의 1 정도 싹 잘라 주시면은 여기가 이제 자극을 받아서 쪽파 싹이 금세 나오고요. 뿌리도 이렇게 살짝 다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흙에다가 잘 심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쪽파를 심으신 다음에 한 5일 정도가 있으면은 조금씩 싹이 나오는 것이 보이고 한 일주일 정도면은 대부분의 쪽파가 나옵니다. 이번 작물은 좀 수확이 빠른 작물입니다. 바로 열무인데요. 알타리무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이제 심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적한무입니다. 빨간 레디시라고 하는 건데 적한무예요. 이렇게 이쁜 무입니다. 이거는 장아찌로도 아주 맛이 좋고요. 그 다음에 아삭아삭하고 색이 이게 빨간색이 물에 우러나오기 때문에 아주 색도 아주 이쁘고요. 그 다음에 물김치 담궈 드셔도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수확이 40일에서 50일 정도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열무를 함께 심으시는 이유가 열무 김치를 해 드실 때 이 적한무도 함께 이제 김치를 해서 담가 보세요. 아삭아삭한 무와 함께 색도 아주 약간 연한 붉은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아찌를 담궈도 정말 맛이 좋습니다. 둘이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채소예요. 얘는 이제 한 30일이면 수확을 할 수 있고 얘는 40일에서 50일 정도면 수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무가 커지면 그때 수확을 해 주셔도 되고요. 이파리와 무와 함께 이 열무를 그 물김치를 담가 드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8월 중순 7월에도 심으실 수가 있고 8월 9월까지 심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열무 같은 경우는 열무 같은 건 많이 심으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두둑을 만드시고 똑같이 이렇게 고랑을 파셔 가지고 줄뿌림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 적한무 같은 경우에는 아주 빨리 자라기 때문에 이 열무 키우듯이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너무 좁게 심으시면 이 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딱 간격을 좀 두시고 심으셔야 되고 이 열무 같은 경우에는 좁게 심어도 나중에 중간에 솎아서 드실 수 있는 아주 알찬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지금 심으시면은 한 차례 수확해서 드시고 그 다음에 한 8월에 또 심어서 드시면은 아주 좋은 그런 작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요거는 7월 중순이나 말에 심어 주셔도 추석 되기 전에 열무 김치를 키워서 드실 수가 있고요. 8월 9월 정도까지 심어 주실 수 있는 작물 중 하나예요. 이렇게 무씨앗 똑같아요. 씨앗은 똑같습니다. 적한무라고 하는데 레디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똑같이 그냥 줄뿌림 하듯이 심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무싹이 금세 나오고 나중에 되면은 이 무가 아주 이렇게 빨갛게 이쁘게 형성이 되면서 맛있는 레디시를 수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봄에 심은 돌미나리입니다. 미나리는 한 번 심으시면은 평생 수확해 드실 수 있는 작물로, 그리고 모종 몇 개만 구입해서 심으시면은 이렇게 미나리가 엄청나게 번집니다. 지금 미나리가 이렇게 사방으로 뻗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풀이 있으면은 풀만 좀 제거해 주시고 이 주변에 퇴비만 좀 뿌려 주시면은 이렇게 미나리가 엄청 잘 자랍니다. 미나리는 보통 밭에서 자라는 야생 미나리와 일반 미나리와 비교를 해보면은 아무래도 향이 진하고 몸에 굉장히 좋아요. 특히 밭에서 자라는 이 야생 미나리가 건강에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트에서 드시는 미나리는 물미나리라고 논미나리입니다. 물미나리는 논에서 재배되는 논미나리라고 하기도 하고요. 돌미나리는 계곡이나 샘터, 습지, 물가에서 야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줄기가 물미나리에 비해서 굉장히 짧고요. 그 다음에 잎사귀가 많고 이렇게 색깔이 있어요. 색이 보라색이죠. 그리고 정식 후 이렇게 밭에다 심어 주시고 한 35일이나 40일, 50일 정도면 수확해 드실 수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가 잦고 장마기인 지금 시기에 이렇게 미나리가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심으셔도 엄청 잘 자라는 게 이 미나리예요. 그래서 미나리는 피부 미용, 변비 예방, 뼈 건강에도 좋다고 하고 칼슘이 2배 많다고 합니다. 자, 미나리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미나리 같은 경우 이렇게 줄기를 잘라서 수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요거 봄에 심었는데 첫 수확이에요. 줄기가 이제 계속 뻗어 나가면서 미나리가 자라거든요. 그러면서 이 줄기에서 뿌리가 나옵니다. 요 줄기 보시면은 뿌리가 이렇게 왕성하게 나오면서 미나리가 번지기 시작하는데요. 모종 저는 한 3개인가 4개를 심었는데 이렇게 많이 번졌어요. 그래서 이거 모종을 따로 만들어서 또 미나리를 번식시키실 수가 있어요. 요거 미나리 보시면은 뿌리가 엄청납니다. 이렇게 뿌리가 왕성하게 났어요. 이건 한 달 이상 된 건데 뿌리가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번식이 아주 잘 된다. 그래서 마트에 있는 논미나리를 밭에다가 심으셔도 됩니다. 그걸 심으셔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미나리를 한번 키워보세요. 건강에도 좋고 아주 잘 자라는 미나리 7월 지금 심으시면은 추석 전에 그 후에도 꾸준하게 키워서 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건강하고 그 다음에 병해충이 없기 때문에 약을 주시지 않아도 아주 잘 자라는 작물입니다. 향이 좋아요. 미나리 좋다. 이건 대파입니다. 요즘 시기에 비가 지속되고 그 다음에 웃자라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덥고 습하죠. 대파가 쓰러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봄에 심은 대파가 웃자라기도 했고 지금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면은 쓰러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대파를 꾸준하게 키워주시면은 아무래도 대파가 서로 겹치기 때문에 금세 물러서 죽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대파를 보시면은 대파가 지금 쓰러져 있죠.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파를 쓰러진 것을 옮겨 심어 주시던가요, 아니면은 7월 중순 지금 아니면 7월 말에 여름에 대파를 심으셔서 키워 주시면은 추석 되기 전에 이 대파가 한 3배 정도 굵어져요. 아주 커다란 대파가 되게 됩니다. 요즘에는 봄, 여름, 가을 대파를 겨울 빼고는 심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모종도 지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종도 이렇게 구입을 해 주시면은 이런 대파 모종을 하나 키우는데도 최소한 2~3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씨앗으로 심는 것보다는 모종으로 심는 게 좋고요. 주변에서 이런 실파 중간 파 정도를 구입을 해 주실 수가 있으면은 이런 파를 구입해서 심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파가 만약에 쓰러졌다고 하면은 이것도 이렇게 옮겨 심어 주시면은 다시 꼿꼿이 서고 정상적인 대파가 되게 됩니다. 이런 대파는 심는 방법은 이렇고요. 이런 대파는 이렇게 구멍 뚫린 양파 비닐에 하나씩 꽂아서 심어 주시면 되고요. 요것과 같이 이렇게 심어주시면 금세 잘 자라고요. 이런 대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심습니다. 대파는 여러 가지 요리에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작물 중 하나예요. 꼭 키우셔야 될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재배가 여름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꾸준히 관리를 해주신다면 아주 쉬운 작물 중 하나예요. 실파라고 하죠. 이런 파를 실파라고 합니다. 요즘에도 실파를 판매를 하는데요. 중간 어린 대파를 실파라고 합니다. 실파를 아무래도 키워주시는 게 좋은 이유가 바로 2~3개월 정도 있으면은 금세 자라버리기 때문에 실파를 심어 주시는 게 좋아요. 우선은 이 파를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이대로 그냥 심어 주시게 되면은 이게 비바람이에서 그리고 웃자라면서 대파가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파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모종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자랐다고 생각되시면은 상단 부분을 좀 잘라 주셔야 돼요. 절반 정도는 자르고 심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쓰러지지도 않고 뿌리 활착도 잘 되고요. 그 다음에 금세 새순이 나오고 굵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딱 요 정도로 이렇게 심어 주시면 금세 잘 자랍니다. 우선은 이런 구멍난 비닐에다가 심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땅에다가 고랑을 파서 심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흰대가 아주 처음에는 요 정도였다가 이렇게 길어져요. 우선은 흙을 깊게 파주세요. 이렇게 파이프 같은 거 가지고 깊게
깊게 이렇게 파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대파를 심어 주시는데요. 예, 대파를 심으실 때 한 개씩 심지 마시고 한 3개에서 4개 정도 심어 주시면 돼요. 예, 3개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 이렇게 심어 주시되 너무 이게 얕게 심으시면 대파가 금세 쓰러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새순이 나오는 부분까지 최대한 깊게 심어 주셔도 웬만큼 자란 대파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이렇게 깊게 이렇게 심어 주세요. 흙을 깊게 파서 이렇게 깊게 심어 주시면은, 예, 대파를 이제 그냥 맨 땅에다가 심지 않고도, 예, 아주 쉽게 키우실 수가 있고, 예, 북주기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예, 요 정도 흰대가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대파를 까시면 흰대가 이렇게 길어져요. 예, 이렇게 해서 심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주 쉽게, 예, 대파를 키워서 비닐에 드실 수가 있습니다. 요번 방법은, 예, 대파 이제 밑거름을 해주시고요. 여긴 퇴비, 복합비료, 토양살충제 해주고, 그 다음에 땅을 두둑을 하지 말고요. 평지에다가 고랑을 파주세요. 이렇게. 대파의 상단 부분을 절반 정도 잘라줍니다. 두둑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한 곳에다가 3개 정도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3개. 이렇게 간격을 한 15cm는 띄워주시고, 비슷한 것끼리 심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덮되 이렇게 덮어주시고, 눕히지 마세요. 이렇게 덮으면서 이제 위에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덮으면서 세워주시면은 이게 나중에 대파가 이렇게 눕혀두시면 휘어지거든요. 휘어지는 것을 예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복합비료 옆에다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북을 주세요. 예, 북을 주시면은 이게 대파가 흰대가 짧았던 게 북을 준 만큼, 흙을 덮어준 만큼 흰대가 길어지고, 그 다음에 대파가 단단하게 굵게 잘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옆으로 흙을 이렇게 돋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 정도까지 이렇게 돋아주시면은, 한 번 정도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두둑을 한 것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예, 지금 요 정도만 이렇게 깊게 심어주시고 흙을 돋아주시면은 이 대파 흰대가 이 정도로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정말 길고 단단한 그런 대파를 키워서 드실 수가 있어요. 이번 작물은 부추입니다. 이 부추 제가 매년 키워서 수확하고 판매도 하는 부추인데요. 부추 씨앗 꼭 대파같이 생겼습니다. 예, 부추는 3가지 방법으로 심으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씨앗을 심는 방법과, 예, 좀 늦지만 씨앗부터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한 장소에서 3년에서 5년 이상 키워서 드시는 작물이기 때문에, 예, 부추 씨앗부터 키워 드시면 좋아요. 예, 종자가 좋은 것을 심어 드시면 좋습니다. 부추는 모종, 씨앗, 예, 뿌리를 뽑아서 나눠서 심는 방법이 있고요. 예, 모종이랑 뿌리를 나눠서 심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예, 뿌리를 나눠 심으면 금세 자라기 때문에, 예, 빨리 수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한 달 내에 수확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종은 한 2달 정도 키우셔야지 좀 적당히 굵은 부추를 키워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부추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예, 시고 떫습니다만은, 예, 특히 비 올 때 부추전이나 아니면 부추김치 드시면은, 예, 몸에도 좋고요. 예, 비타민 C와 A가 풍부하고, 예, 마늘과 비슷한, 예, 강장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추 밭 한쪽에서 오랫동안 재배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예, 키워서 드시면 좋고요. 부추는 활성산소 해독 작용을 해서, 예, 황산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에 굉장히 좋고요. 배가 냉하고 설사가 나오는데 도움이 되고, 오래 섭취하면은 정력이 증강되고 허리가 튼튼해지고, 예, 숙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해서 아주 건강에 좋은 작물 중 하나입니다. 부추는 제가 옮겨 심은 지 한 4, 5일 됐나요? 예, 며칠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벌써 싹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쪽에다 심은 요 부추는 한번 베어 주었습니다. 예, 한번 벨수록 부추가 얇았던 것도 굵어지고요. 이것도 잘 자란 다음에 한 차례 또 베어주면은 아주 실하게 굵은, 예, 부추가 될 것입니다. 이것같이요. 예, 그래서 1년 정도 달만 키우시면은 한 4년 정도는 굵은 부추를 계속 키워서 드실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부추 뿌리를 지금 제가 뽑아 왔어요. 예, 부추 잘 안 자라는 거, 망상하게 자란 거를 이제 절반 정도 아니면 3분의 1 정도 잘라서 뽑아서 옮겨 심어 주시면은, 예, 부추밭을 또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부추를 뽑으신 다음에 한 곳에다가 한 3개에서 5개 정도, 예, 뿌리를, 예, 심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심어 주세요. 비닐에다가, 예, 심어 주시고, 그다음에 흙만, 예, 뿌리를 잘 덮어 주시면은, 예, 부추, 얇았던 부추도 아주 굵게 잘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뽑아서 흙만 잘 덮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물만 주시면은 요즘같이 장마가 길어지고 그다음에 습한 날씨에 부추도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건강에 좋은 부추 씨앗이나 뿌리로 옮기거나 아니면 모종을 심어보세요. 아주 잘 자랍니다.